네,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돌입하나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승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가 굉장한 또 이슈가 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이 거짓 증언을 압박한다. 차라리 이게 나 준 적이 없는데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고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건데요. 그래서 바로 민주당이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변호사님. 그 좀 심각한 거예요. 네. 우리가 특수부 수사가 좀 과거에 정말 나빴거든요. 맞아요. 뭐냐면 저 돈 준 적 없는데요. 이날 만난 적 없는데요라고 하면 계속해서 너 이날 만났잖아 하면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다 일러줘요. 그럼 이게 이제 지식으로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끝까지 부인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 다른 사건도 있더라. 너 내연녀 있대. 너 회사 돈으로 뭐 법카로 내연녀랑 뭐 하고 있더라. 라든가 너 별건 범죄가 있더라. 횡령이 있더라. 배임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재산이 망가지겠구나라고 하는 압박감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허위 진술을 하는데 검찰은 허위 진술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질문이 결국에는 피의자의 답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처음에 며칠은 버티지만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면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조폭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김성태조차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돈 줬으면 나 돈 줬다고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발견이 된 거냐면 법무부가 검찰이 조작 기소 상황을 좀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들을 분석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녹취록으로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 진짜 소름 끼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이면 나쁜 짓 맞죠? 예. 그럼 나쁜 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게 지금 뭔가 약간 탁탁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발족했고 또 법 왜곡죄를 비롯해서 사법 3법 계약이죠.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때마침 이러한 기사가 난 것을 공유를 했단 말이죠. 무언가 그림이 너무나도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구가 잘 맞는다고 그러죠. 이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이 갑자기 이런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벌써부터 보세요. 이거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공소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법 왜곡죄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수사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 판사들까지 해가지고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할 게 뻔합니다. 너무나도 이게 뻔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림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사법 3법이라고 불리는 계약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약간 예.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일단 김성태가 예. 입장을 번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성태가 자기 지인들하고 구치소에서 접견할 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이제 공개가 된 것이니까 입장이 변한 건 아니다. 녹음 파일을 통해서 김성태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가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마 법 왜곡죄를 제가 구체적으로 법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소급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법 왜곡죄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왜곡된 수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소 취소 모임과는 별도로 이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검찰 수사가 됐든 경찰 수사가 됐든 허위 조작 기소를 하고 허위 조작 수사를 했다면 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잘못된 그런 수사 관행들, 조작 관행들이 해결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어영구역 넘어가면요 또 다시 살아나요. 그런 예. 측면에서 확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약간 이게 공치소 모임하고 대통령의 이번 SNS 이 발언과 약간 요게 이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님.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사법 개혁 3법은 이제 전부터 국민들이 법 왜곡이라든가 대방과 증언인 사심제 이게 다 정말 국민 인권에 실시간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사법 개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법부의 시간을 민주당이 아니면 대통령이 그 조절을 해서 합니까? 이제 이거의 핵심은요. 이거 맞춰서 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정치 표적 수사, 정치 검찰이 어떤 짓을 자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녹취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그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답은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공안 검사들이 쓰는 기법인데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해요. 전혀 관계없는 사건들을 모자이크처럼 끼워 맞춰서 답은 너는 유죄, 너는 범죄자. 그래서 너는 깜빵 가야 돼. 이 모자이크 기법 검찰의 답은 이미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깜빵 가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은 범죄자야. 이 모든 그림을 위해서 이미 녹취록의 진술로 다 나오지 않나요? 이재명에게 돈 줄 사실 없다. 이렇게까지 날 괴롭히면 진짜 돈 줬다고 하고 싶다. 그리고 검찰이 높은 놈을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높은 놈이 누굴까요? 이재명 아닌가요? 이미 답은 정해놓고 김성태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주변 사람을 회유하면서 목표 하나. 이재명 잡아들이기. 이게 정치 판검사, 정치 검사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태고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그리고 현 정부가 얼마나 사법개혁이라든가 민주개혁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조작 기소 내지는 이 진술의 회유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은 맞고요. 지금 연어술 파티 논란도 법무부는 거의 있었던 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녹취록이 나온 시점 이전에 2023년 3월 10일 이전에 이미 김성태에게 자백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회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맞는 말인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박상현 검사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녹취록에서 불었는데 더 부르라고 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불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돈 준 거 있으면 줬다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녹취는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회유하고 압박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자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당시에 야 이거 진짜 조작이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김성태 씨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왜 경기지사를 위해서 자기가 100억 가까운 돈을 북한에 주나요? 그렇죠. 그런 예. 사람 봤어요? 예. 최소한 만나서 부탁도 하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이권을 주라던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해달라던가 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누가 100억 가까운 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북한은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북한 조사 빼고 김성태하고 안부수하고 이런 사람들 몇 명만 말 맞추면 북한에 줬다고 하면 받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 한 것이고 연합파티도 보십시오. 뭐 저는 검찰이 설마 공범들 앉혀놓고 술 먹는데 도와줬겠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검사실 바로 옆방에 공범들이 다 모여서 생수통에 소주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라든가 음식을 사와서 그 안주에 술을 먹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공범들은 원래 분리가 원칙이에요. 아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공범들은 마주치지도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주 앉아서 술을 먹었다니까 얼마나 많은 진술을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형사처벌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수사를 담당했었던 검사들은 연어술 파티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교도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교도관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죠? 교도관이 예. 그 현장에 없었는데 뭐 김성태 전 회장의 뭐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진실을 밝혀내야 될 문제죠. 저는 이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이 대북 송금 문제에 있어서 떳떳하다, 우리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할 거면 재판을 다시 재개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을 재개해가지고 이러한 그 회유가 있었다라는 것도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 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호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향해서 공소를 취소하자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에요. 다시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이 문제만큼이라도, 이 사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재판을 재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검찰의 이런 압박, 회유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저는 예, 그렇게 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공소 취소로 갈 문제가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자, 그렇게 가는 것이 국민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요, 그 피해자 한 명당 교도관들 한 명씩 따라다녀요. 교도관이 감시하게 돼 있고요. 예, 예. 교도관이 안 따라다니면 이건 직무집행이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교도관들은 술 먹는지 알겠죠. 근데 모른 척 한 거죠. 왜? 생수병에다 갖고 왔기 때문에 술이 나는 못 봤다라고 교도관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얼굴이 빨개졌으면 술을 먹었겠죠. 그리고 이 수사가 조작됐으면요, 그 사람한테 조작된 수사는 엄청난 인권 침해고 기본권 침해인데, 야, 너 그렇게 떳떳하고 조작받은 게 맞으면 재판 끝까지 받고 한 3, 4년 받아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네. 이 조작된 수사가 맞다면 공소 취소하는 게 맞죠. 예, 제가 짧게 예. 말씀드리면, 독수독과론,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낼 문제입니다. 공소를 취소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작 기소냐 아니냐, 진술 회유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JTBC 단독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을 합니다. 이 방금 얘기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들어가고요. 총 7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얼마나 조작 기소를 했는가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요 국정조사 추진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내용으로 갈 것 같으세요? 정치 표적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예, 걸 예. 보시면 되고, 근데 팩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어 술파티에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맞아요. 그 있었던 예. 교도관을 조사하면서 예, 나온 맞습니다. 진술이죠. 정확히 좀 예, 말씀드리면요. 먼저 법무부 특별 점검팀이 그때 이제 1313호 검사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회장 연어 회답법, 연어 초밥 먹으면서 소주 마신 정황, 출정 일지랑 교도관 진술로 이걸 확보를 했고요. 이 당시 현장을 목격한 현직 교도관이 이거 법 위반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묻혔다. 그 정황까지도 지금 법무부의 조사가 이제 확실하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교도관이 자체적으로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현장에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출정이라든가 개호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있었고 거기서 항의까지 했다는 예. 게 지금 밝혀진 사실이다. 예. 이 팩트 체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작 기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금까지 정치 표적 수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대해왔고, 대표적인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피해자, 이 진상 규명이 있어야 추가적인 이 정치 표적 검사에 대해 자행하는 이런 것들이 멈추기 때문에 7가지 사건을 이제 확정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이제 민주당이란 것이 이게 우연한, 단순히 사건이 한 건이 아니라 7건인데 되고, 그러면 이게 우연한 실수일까? 절대 아니다. 이 검찰이 그동안에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온 패턴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7개 사건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특히 대장동이나 뭐 대북 송금이나 이제 국정조사,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특정 인물에 대해서, 특정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아니면 검찰권 자체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게 선택적 기소 아니었냐,
과잉 수사 아니었냐 이러한 팩트 체크를 하고 진상 규명을 하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아예 확인을 해줬습니다. 대상이 7개 사건이고 아까 이제 표로도 보셨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들 등등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이제 진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은지 두 분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 과정에 있어서 진술이 계속 바뀐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들어왔던 그 변호사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인가요? 예, 그 예. 변호사도 처음에는 뭐 이재명 대표께서 영향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번복했죠. 조사 들어오면서 갑자기 다 번복하잖아요. 예.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한 명 더 있었죠. 정민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불구속 상태로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김영전 부원장이라든가 정진상 전 실장이라 이분들은 다 구속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을 얼마나 바꿨으면 회의 압박에 의해서 바꿨으면 그 사람들은 면죄부를 얻고 상대방만 처벌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작 정황으로서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정조사 하자는 거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 기억으로 대다수 다 무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무죄 판결 나올 사건들을 이렇게 수사를 계속 조작하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관련자들이 뭐 재판에 관여돼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 김성태가 대납했다 했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에 그걸로 수사가 시작됐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변호사님이 7개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부대변인님께는 국민의힘이 요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공소 즉각 취소해야 된다 뭐 이 입장 밝히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 조작 발언은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열한 선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거면은 공소 취소를 같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가서 재판 받겠다. 이러한 증거 조작과 회유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국정조사라는 게 미리 어떠한 결과를 예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후적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 전부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지되어 있는 재판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건 뭐냐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겠다. 이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양심을 발휘해서 사법부에서도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의회 차원에서 들여다보자. 이런 식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사법부의 시계는 멈춰놓고서 국회, 입법부의 시간만 계속해서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것을 주장하고 당당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자고 하면 될 일입니다. 예. 한 말씀 해도 예, 되나요? 예, 예. 우리가 자꾸 사법부의 시계를 멈췄다 이러는데 아니 윤석열이 멈췄죠. 내란을 범했잖아요. 근데 그걸 국민의힘이 지금 옹호하고 있잖아요.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그럼 사법부를 가장 망친 사람이 국민의힘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다. 이분들은 아직도 사법부가 내란 유죄로 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는데 윤 어게인을 외치면 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부정선거가 사법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도 또 부정선거면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민주당을 공격해도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예. 조작 기소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이 밝혔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표명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인가요?
그것 때문에 아니고 이미 사법부 자체가 독립을 외치는데 사법부의 기능 자체를 잃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야 될 일은 12.3 내란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발표했어야 돼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료들인 서울 서부 지방법원 그 폭동이 있었을 때 동료들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돼서도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침묵으로 지금까지 정치 개입을 해온 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묵 자체가 정치적 개입 자체이고 이 방조, 그다음에 동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법부가 자신의 독립성 자체를 스스로 훼손하고 정치 개입을 한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적인 심판을 받고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이게 그러면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가는 건가요? 지도부 내에서는 이건 지도부 자체에서는 추진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가 있을 때 우리가 경청해 보겠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하나 좀 반론을 예. 드리면 서부지법 사태 당시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것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가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침묵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래도 대법원장 입장 발표해야죠. 잘못한 건 예.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법원장의 이 큰 대한민국에 일어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힙니까? 뭐 천대엽 행정처장이 밝히는 것도 맞지 않아요. 뭐 대변인이 밝히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법개혁의 시간은 이미 돌아갔고 아니 판사들이 판결하는데 대법관 14명 있는 거하고 26명 있는 거하고 판결이 달라집니까? 이 사법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헌법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